그치? 어? 열심히 합니다. 어이. 저번 주 토론대회 지원 영상 때문에 울었어요. 어? 저번 주 토론대회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잖아, 학교 학교 토론. 대표로 나갈 때 어. 시도 거기에 지원할 때 영상을 찍는데 어. 3분 동안 아예 대본을 외워가지고 찍거든요. 당연히 그러는 거지. 그 친구랑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래?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랬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의 단위까지 얘기했죠? 자, 1에 대한 간단한 얘기들 한번 정리해보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자, 이동시켰을 때 그때 그 힘은 물체에게 일을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 물체에게 F만큼의 힘이 가해져서 S만큼의 변이를 해줬다고 한다면 자, 이때 이 물체에 해준 일의 크기는 W는 F 곱하기 S다라고 얘기해 줬었죠. 자, 이때 아, 시끄러. 여보 시끄러운데 문 좀 닫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자, 나란하지 않다면, 세타라는 각도를 갖고 있다면 자,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겠다. 여기에 물체에 작용한 힘이 있고, 물체는 이때 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변이를 하겠지. 자, 이때 이동하는 방향과 힘이 이루는 사이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X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힘은 Fx가 되는데 이 힘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한편 Y방향의 요 힘은 자, Fy 성분인데 F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일의 크기는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X방향의 힘이 한 일, Fx 곱하기 S는 Fs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고요. Y방향에 대한 일은 힘은 존재하지만 자, 이동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일의 크기는 0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때 전체 한 일은 X방향의 한 일과 Y방향으로 한 일의 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자, 이 값은 Fs 코사인 세타가 된다. 즉 얘는 F 도트 S가 된다라고 하지.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곱의 정의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1이라고 합니다. 1의 단위는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를 우리는 줄이라고 해서 나타내주고, 자, 얘를 풀어서 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자, 단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몇몇 가지 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부터가 오늘 수업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중력에 대한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이야. 중력에 대한 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아래 부분에 기준면이 있습니다. 기준면이 있고 이 기준면 상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 자, 놓여져 있는데 물체의 무게는 어떤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죠. 이때 이 힘에 대해서 얘는 윗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들어줘야지만 물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겠지. 자,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가 자,
중력과 똑같은 힘의 크기를 줘야지만 물체를 들어올릴 수가 있다고 해. 만약에 중력보다 작다면 안 들려. 중력보다 크면 날아가 버려. 가속도 운동을 해버리게 돼. 그래서 꼭 중력과 같은 힘을 줘야지만 얘가 서서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를 얼마큼까지 이동시켰대요? 자, h만큼까지 이동시켰다라고 얘기하자. 이동거리가 h야. 자, 그래서 물체가 이 위치에 올라오게 됐을 때 이때 중력에 대한 외력이 한 1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W는 작용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죠? 힘이 작용한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지요. 그래서 FS인데 F 대신에 누구의 크기를 갖지? mg 곱하기 이때 이동거리는 h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일을 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경우에 똑같은 경우에 중력이 하는 일 하면 얼마가 될까? 중력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중력 G, WG라고 한다면 이 힘은 자, 얘는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아래로 윗방향으로 h가 나타나고 얼마가 돼? 코사인 180도가 되겠지. 그죠? 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mg h가 된다라고 해. 외력이 한 일에 대해서 중력이 한 일은 음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마찰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마찰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면이 있어요? 이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경우에 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큼이 변이를 하게 되지? 이만큼 변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자. 자, 이때 물체는 뒷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데 마찰력에서 스몰 f라고 써보자. 이 f의 크기는 마찰 계수가 주어진다면 mu mg가 되겠지. 맞아? 여기에서는 그냥 자, f라고 표현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마찰력이 하는 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W 마라고 하자. 얘는 F라는 힘의 크기 곱하기 S. 그리고 방향은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이지. 따라서 코사인 얼마라고 써줘? 180도라고 써줄 수가 있대.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FS가 되었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마찰력에 대한 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에 동글뱅이 5 합력과 분력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그냥 이렇게 칠게. 번호가 헷갈릴까 봐. 합력과 분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두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이 한 일을 계산할 때 두 힘을 합성을 해서 그 합력이 한 일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분해했을 때 자, 어떤 한 힘이 있을 때 또는 각각의 힘에 대해서 각 힘이 한 일을 합쳐주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 방향 X방향, Y방향이라고 할게요. 자, 이쪽에 지금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쪽에 또 다른 힘 F2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체는 자, 요만큼의 변이를 했다라고 할게요. 이게 S가 되는데 S는 여기서 델타 X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I 방향만 갖는다. 즉 X 방향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한편 두 힘을 각각 한번 분해해 볼게요. 자, 이 힘은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 힘은 얼마가 되지? F1X라고 하자. 자, 이 힘은 얼마가 되지? F2X야. 이거
F2X.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요 성분은 얼마가 되지? F1Y. 자, 그 다음에 요 성분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F2Y라고 표현했대. 자, 이때 먼저 분력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력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F1의 Y 성분의 힘은 일을 해, 안 해? 안 하지. 왜? 수직하잖아. 운동 방향에 대해서.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각각을 한번 볼게. W1X라는 녀석은 F1X 곱하기 S가 돼버리고, 즉 S는 얼마가 돼? 델타 X가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W1Y라는 녀석은 F1Y 곱하기 이동거리가 0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2X, 즉 F2가 한 일의 X 성분의 1은 F2X 곱하기 델타 X. 자, F2Y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F2Y 곱하기 0이 돼. Y방향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 W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F1X 더하기 F1X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F2X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합력이 한 일을 한번 보자. 합력이 한 일을 볼게. F라는 힘은 F1 더하기 F2야. 자, 얘를 합쳐서 성분끼리 더해주면 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와, 상윤아, 너 교실에서 너 몇 달 만에 보는 거니? 한 달 반 만인 것 같아. 그치? 어? 학원 다니긴 다녔구나. 자, 얘는 F1X 더하기 F2X 곱하기 I hat 더하기 얘는 F1Y 더하기 F2Y J hat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1을 보면 전체 1은 F 도트 S라고 쓰는데 S는 어떤 성분만 있다고? X 성분만 있다고. 그럼 얘는 도트곱이 0이란 말이야. 다른 성분끼리의 도트곱은 0이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타나. F1X 더하기 F2X 곱하기 델타 X라고 하지. 결과가 어때? 같은 결과네. 합력을 이용해서 이를 구하나 분력을 이용해서 이를 구하나 서로 어때? 같다라고 얘기해. 그럼 위에 게 편할까? 아래 게 편할까? 합력을 이용해서 일을 계산하는 게 편할까? 분력을 이용한 각각의 일을 해서 더해주는 게 편할까? 얘가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 얘가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 안 든 사람. 똑같다. 뭐 사실 똑같지. 근데 더 편한 건 위의 경우가 더 편해. 왜? 벡터적인 고려를 안 해도 되거든. 아래 건 벡터로 생각해서 그걸 도트곱해야 돼. 힘 계산을 벡터로 미리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 그래서 위의 경우가 더 편한 경우야. 각각의 힘들이 한 일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줘. 그게 훨씬 더 나중에 편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력이 하는 일, 분력이 하는 일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책에서 설명이 좀 미흡해요. 자, 이번에는 힘과 변위의 그래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문빈이 너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네? 컨디션 안 좋아? 어? 아니, 좋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왜?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아빠들이 혼내고 조용하면 조용하고. 갑자기 시끄럽던 애가 조용하니까 이상하잖아.
빨리 써. 큰일 났다. 너네들 과구 가면 막 수업 속도가 이거보다 더 빠른데 어떻게 쫓아서 쓰지? 아, 요번에 만드는 노트 있잖아. 이거를 잘 정리해 둬갖고 진곽 가면은 요 책 갖고 또 수업할 거거든. 그때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 인곽 가는 경우에 여기 있는 내용을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수업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보는 게 도움이 클 것 같아. 그럼 노트 필기 시간이 좀 줄지. 노트를 재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그때 여유 있게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노트 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모아놨다가 노트로 활용하자. 버리진 않는데 사라져요.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언제 한 번 날 잡아서 다 찾아놔. 선생님도 뭐라고 못하는 게 컴퓨터 파일을 다 쳐놓고서는 어디 있는지 못 찾아. 나중에 막 치다 보면 어디서 많이 쳤던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많이 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완성된 파일이 하나가 있어. 에이씨, 또 쳤네. 되게 많아. 더 웃긴 게 뭔지 아니? 옛날에 쓰던 컴퓨터 폴더를 막 정리하다가 새 폴더에 옮겨놨어. 옮겨놓고서는 어느 날 막 자료 찾다가 못 찾겠어 갖고 막 두들겨 갖고 찾아봤는데 내가 어떤 책을 쳐놓은 거야. 이거 언제 쳤지? 그래갖고 파일 생성 일자를 보니까 한 6, 7년 전에 쳐놓은 거야. 그걸 여태까지 또 치고 있었어. 돌아버려. 자, 그러면 상현이 이제 끌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FS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 FS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를 살펴보는데 얘는 다음과 같아. 가로축은 물체의 이동 거리, 세로축은 힘의 크기라고 하자. 이때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S만큼 왔고 이때 힘의 크기가 F를 갖고 있다면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한 일의 크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 한 물체가 X방향으로만 이동해서 자, 이 이동 거리를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X라고 할 때 힘의 크기가 F라고 할 때 힘의 크기가 X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데 계속해서 변화돼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됐대. 이거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래프지? 이런 걸 만족하는 힘이 있었잖아. 어떤 힘이 있었지? 이런 걸 만족하는 힘? 그 밑에 있어. 어떤 힘이지? 유나가 안다. 얘기해봐. 아니요. 생각하는 거 얘기해. 어허. 건이야. 어떤 힘이지? 지랄. 은빈, 무슨 힘? 네? 무슨 힘이지? 영상으로 복습을 잘하는 상현아. 어떤 힘이 작용할 때야? 어떤 힘이 작용할 때야? 뭔가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아는 것 같아요. 우진이? 네. 이름 또 까먹었어. 지금 도현이만 아는 거구나. 저희 레슨 때문에 언제부터 한다고 했죠? 다음 주. 뭐 넣는 거 아니에요? 2주면 똥치지. 저희 기단도 해야 되는데. 기단 뭐 4개, 5가지 있잖아. 그거 위치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서 뭐 서쪽에 있는 아이들은 건조하고 동쪽에 있는 아이들은 바다에 있으니까 습하고 위에 있으면 차갑고 아래에 있으면 뜨겁고. 중학교에서는 4개는
열대기단 있잖아. 태풍. 근데 중학교에서 아, 네 개로 열대기단 나오는 책이 있어. 열대기단 있잖아.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차갑고 건조하니까 겨울철. 얘는 양치가 봄과 가을. 황사현상 많이 나잖아. 봄과 가을. 응? 그래갖고 얘네들은 봄과 가을에 작용하는데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지. 뭐가? 온대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교대로 지나가서 얘네들은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 아이들은 오츠키기다. 얘들은 차고 습해. 그래서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줘. 요맘때. 그리고 이쪽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 얘는 따뜻하고 습하지. 두 새끼가 싸워. 성질이 다른 두 새끼가 싸워서 전선을 형성하지. 정체전선. 응? 전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섞이는데 서로 반대 방향에 힘겨루게 하면 정체전선. 같은 방향으로 가다 겹쳐지면 회색전선. 봄과 가을에 회색전선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우리 지난번에 비 존내 올 때 있었지. 비 엄청나게 왔잖아. 며칠, 한 2, 3일 동안 계속 왔잖아. 그때 우리나라 정체전선이 지나갔어. 자, 그러면 참고로 날씨를 알고 싶으면 www.kma.go.kr 그러면 날씨 누리와 연결이 됩니다.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날씨 사이트죠.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거거든. 거기 가면 분석 일기도를 찾아보시면 날씨와 일기 변화를 일기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일기예보 안 믿어요. 일기예보 안 믿고 날씨가 궁금할 때는 분석 일기도를 보고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를 판단합니다.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소나기는 맞추기 힘든데 보통의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자, 이 힘은 무슨 힘이다? 무슨 힘이지? 자, 탄성력이 이런 경우야. 이때 탄성력이 이런 경우인데 특별한 이동거리 x만큼 갔을 때 힘의 크기가 F래. 서서히 증가하잖아. 그렇다면 얘는 우리 1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돼. 이 면적도 역시 1에 해당하는데 평균 힘 0 더하기 F 곱하기 이동거리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F 2분의 1 Fx라고 한다. 나중에 기울기 이게 K라는 게 알려지면서 얘는 뭐가 됐지? 2분의 1 KX 제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도 않고 일정하게 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얘는 힘의 크기가 이동거리에 비례할 때 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변화될 때. 자,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도 한 축만 써서 X축이라고 할게요. X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X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여기 F가 있고요. 자, 힘이 시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변한대. 이때 1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서 이곳까지 이동한 동안에 1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얘를 구할 때 가장 유효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지?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이 힘에 대한 그래프를 일정하게 이렇게 막대 형태로 변형시켜서 잡아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막대를 채워서 잡아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뭘 구해주면 돼? 그 막대의 넓이들의 합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임의 위치에 있을 때 얘의 막대의 높이를 fi라고 하고 얘를 델타 xi라고 한다면
이 조그만한 넓이가 델타 WI야. 그렇다면 이 경우에 델타 WI는 얼마가 되지? 델타 WI는 FI 곱하기 델타 XI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맞나요? 자, 얘를 전체에 대해서 합하는 거야. i는 여기서 인덱스야. 첨자. 자, 그렇다면 전체 1의 크기는,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F1 델타 X1 더하기 F2 곱하기 델타 X2 더하기 똔똔똔똔 FN 델타 XN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거는 근사값일 뿐이야. 왜?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어때? 발생하기 때문이지. 이게 똑같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근사값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시그마 합기호를 이용해서 FI 곱하기 델타 XI라고 쓰겠다 했지. i는 자 1부터 n까지가 되겠다. 그지? 1부터 n까지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하지만 얘는 근사값이야. 얘를 실제값하고 훨씬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주면 되지? 상현아, 얘를 실제값하고 가장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이? 웃지 말고 있는 시기. 얘기 안 해? 서진아, 학교에 동아리 가면 네가 얘기해. 상현이가 학원만 오면 똥멍청해갖고 맨날 혼난다고. 얘기해 줄 거지? 아니면 뭐 얻어먹어.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상현아, 뭐야? 어떻게 해주면 되지? 수학적으로 톡톡한 건이야. 에이씨, 너는 형하고 똑같아. 너 대답이 똑같아. 방향은 맞는데 너무 앞서가. 정인아, 어떻게 해주면 될까? 존내리 작게 쪼개는 거지. 막 엄청나게 작게 쪼개. 그래서 합해주는 거야. 그게 그거야. 제한시키는 거지. 자, 진짜 W는 이렇게 구하기로 한다. 델타 XI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준대. 이건 수학에서 배웠지? 리미트. 극한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야. 리미트 안 배웠어? 네, 안 배웠어요.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야? 가끔 써 있어. 리미트 에리어. 제한하다라는 뜻이야. 제한하다. 뭘 제한하지? 델타 XI의 크기를 엄청나게 작게 제한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다시 합쳐. 이렇게 합쳐주는 거야. 오케이? 겁내 작게 쪼개갖고 합쳐주면은 원래값하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지. 실제 같아져. 엄청나게 작게 작았더니. 얘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 너무 귀찮지. 그지? 너무 귀찮아서 얘를 반복해서 쓰는 게 싫어서 얘를 뭉퉁그려. 뭉퉁그려서 쓴 게 바로 인테그랄이야. 얘는 뭐라고 읽어? 잘 모르겠어요. 인테그랄이라고. 없어요. 인티그레이트 무슨 뜻이야? 인티그레이트. 직접 하다. 막 모으는 거를 인티그레이트라고 해. IC라는 거 들어봤지? 재수업 때 하는 소리 IC. 처음 들어봐? 네. IC. 이게 뭐야 IC? 매양 아이씨. 그건 인터체인지고. IC 들어본 적 없니? 왠지 상현이라면 알 것 같아. IC. 설명해봐. 이 똥멍청아. 서진아 가서 일러. 우진아 IC. ICU.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무지 많지. 또 여러 종류가 있지. 편의점 중에 제일 꿀인 편의점이 어딘지 알아? GS. 미니스토. 제일 꿀인 편의점이 있는데. GS. 단가택배 최고. CU. 별로. 제일 꿀이야. 제일 꿀이야. 상현이 이해 안 되고 있어 지금. GS 최고. 제일 꿀이야. 아직도 이해 안 돼? 이해됐어? 목소리 처음 들어보고 맨날 말 걸면 웃고 무식 가서. IC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회로. 카드에 IC 칩 있잖아. 인티그레이트 서킷이라는 뜻이야. 직접 회로라는 말이지. 거기에 인티그레이트의 인테그랄. 배운 적이 없어. 인테그랄 치고 있네. 적분 내가 나간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 fx는 dx라고 쓰기로 한 거야. 처음 있지. 이건 이 아이하고 다른 아이야. 이건 이니셜. f는 파이널, 가장 뒤. 오케이? 이것도 스페링 써줘. 이니셜 파이널. 아니요. 자, 그래서 이게 적분의 정의입니다. 이게 적분의 정의래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이에는 연습 문제들은 다 풀어보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일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일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영어로는 얘가 파워야. 힘하고 달라. 오케이? 그래서 기호를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인류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인류 뭐라고 배웠는지 아니? 공률이라고 배웠어. 공률. 자, 그러면 인류의 정의를 한번 보자. 기호 P라고 쓰기로 하는데 얘는 쉽게 표현해서 1의 능률이다. 1의 능률이래. 일률이 크다는 것은 1의 능률이 좋다. 1이 크기가 적다는 건 일률이 나쁘다. 그럼 어떨 경우에 일률이 좋을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지만 찬이하고 건이에게 일을 시켜보기로 했어. 찬이는 일 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 일을 키워요. 조용히 해. 일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지. 응? 그래서 건이가 만약에 1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 100줄만큼을 했다면 찬이는 얼마큼의 일을 했지? 3줄. 아마 5줄 미만일 것 같아. 그지? 그럼 일의 능률이 누가 더 좋은 거지? 당연히 건죠.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한 건이의 일률이 더 좋은 거야. 건 똑똑해. 자, 다시 건이하고 찬이에게 일을 시켜봤어. 100줄만큼의 일을 해. 그랬더니 건이는 자꾸 그래. 형 이름 부르려고 그래 자꾸. 건이는 1시간만큼 걸렸대. 찬이는 기다려도 안 끝날 거야. 누구의 일률이 좋은 거야? 네, 건이죠. 건이의 일률이 좋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일률을 파악해 줄 수가 있어. 일률은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한 일이 많을 때 그때 일률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같은 양만큼의 일을 하더라도 자,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일률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일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률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이다. 얘도 평균 일률이 있고 순간 일률이 있지만 여기서 그냥 일률을 평균적 개념으로 하나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률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일률이라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을 얘기한다. 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얘는 일의 단위 줄 퍼
시간의 단위 세크를 써주는데 얘를 라지 W라고 하고 1도 W인데 또 W가 또 나왔어. 여기 미치는 단어냐 원래. 자, 얘는 뭐라고 해? 와트라고 읽어줍니다. 와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와트? 어디서 들어봤지? 호그와트. 저거를 부엉이로 바꿔버릴까? 호그와트로 날아가게? 좋다. 저 호그와트 가고 싶었어요. 또 계양역 계양역 5번 화장실도 아니고 왜 두들기고 들어와? 그럼 내해야 들어오는 거지. 내형 못 들어오는구나. 나와. 들어와 빨리. 잘 가. 그 계양구청이네. 계양역 5번 탑승구 옆에 기둥 하나 있거든. 5번 탑승구가 무슨 말이에요? 거기 전철 타는데 서울로 가는 전철 5번 타는 데가 있어. 그 5번 탑승구 앞에 기둥이 있거든. 그래갖고 겁내 달려갖고 딱 뛰어들면은 너 그쪽 세계로 갈 수 있어. 그냥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뒤지는 거 아니에요? 보일 거야. 호그와트가 눈앞에.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일률이 있는데, 자, 이 일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P는 기호를 P라고 해. 걸린 시간 T분의 한 일의 양 W라고 구해줄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인류를 구하는 식이다라고 해. 또는 W라고 하는 것은 인류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써줄 수도 있겠지. 이거 어디서 봤냐면 전기에 보면 뭐 60W, 100W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거는 전기기구에서의 일률이야. 전기기구에서도 일률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전력으로 따로 배우시겠지만. 자, 일률의 단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고 가면 과학고 가서 1등급 안에 들면은 선생님이 사줘. 면접 못 봐도 사주고 면접 잘 봐도 사주신다고. 누가 그래? 선생님이요. 딴 선생님이겠지. 아니에요. 영상 돌려보세요. 자꾸 붙으면 붙어서 축하한다고 사주고 안 붙으면 안 붙었으니까 사준다고 그랬어요. 축하한다고? 붙으면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하고 사주고, 떨어지면 너 인생 폈어. 그래갖고 사주고. 그럼 뭐야? 다 사주면. 선생님 좋아하셨는데. 내가? 네. 그랬니? 나 아닐 거야. 맞다니까요. 영상 돌려봐요. 그날의 나는 나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인율의 단위를 보도록 하자. 인율의 단위는 물리량 중에 단위가 가장 많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인율의 단위를 보자. 가장 많은 건 기압의 단위거든. 기압은 단위가 어마무시하게 많아. 자, 인율의 단위를 보자. 인율의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 첫 번째, 절대 단위라는 게 있어. 자, 얘는 와트야. 절대 단위가 W하고 와트라고 해. 자, 여기서 1와트라는 것은 1초 동안 한 일이 1줄일 때 그때의 인류를 1와트라고 한대. 그래서 1와트는 누구와 같아? 1줄 퍼 세쿠와 같아. 줄이란 녀석은 뉴턴 미터잖아, 그지? 그래서 1뉴턴 미터 퍼 세크야. 뉴턴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그래서 1kg 제곱미터 퍼 세크의 세제곱이야. 옛날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시험 문제 더럽게 많이 나왔던 거야. 다음 중 인율의 단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런 시험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나와야지 애들이 물리 선택을 많이 하지. 응? 손 풀지도 못하는 문제 잔뜩 갖다 대놓고 내가 볼 때는 출제한 애들이 내도 풀어도 못 풀어.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놓고 애들 다 틀릴 거야. 헤헤헤. 혼자서 존내 좋아하는 이상한 문제만 만들고 자빠졌지. 쓸데없는 나라. 자, 두 번째 이걸 한번 살펴보자. 중력을 이용한 단위가 있어. 자, 중력 단위로 표시하는 일률이 있는데 얘는 킬로그램 힘 미터 퍼 세크야. 요즘 많이 없어졌어. 얘는 1kg 힘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은 9.8 뉴턴 미터 퍼 세크지. 그쵸? 왜 1kg 힘이 9.8 뉴턴과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9.8 와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실용단위라는 게 또 있어. 실제 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단위야. 실제 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단위인데 이 실용 단위로서 어떤 단위를 쓰냐면 자, HP 게임 얘기하면 뒤져. 이 책은 라지 HP 썼는데 스몰 HP를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 영어로는 얘가 horse 뭐지? horse 뭐야? 말의 일률. 그래서 마력이라고 부르는 값이야. 마력이라고 한다. 오케이? 1마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미국, 영국 위주와 세계 표준이 있어. 미국, 영국 위주로는 746와트야. 자, 그 다음에 세계 표준은 735와트야. 왜 지들 멋대로 적었어요? 어? 왜 지들 멋대로 적었어요? 이 나라 말이 더 힘이 세니까. 인정. 자, 우리나라는 어떤 걸 따를까? 우리나라 어떤 걸 따를까? 미국, 영국. 옛날에는 중학교 애들이 세계 표준을 따르다가 요즘은 미영 거를 따르고 있어요. 세계 표준에 의하면 이 735와트가 정해진 것은 이렇게 정해졌어. 사실은 얘네들이 먼저 썼어. 1마력을 먼저 썼는데 마력이라는 단위 쓴대더라. 우리도 정하자라 해서 정해놓은 거거든. 그래갖고 보통 세계적인 말들의 평균 말들이 75kg의 무게를 1m 들어올리는데 1초가 걸렸대. 그래서 얘는 75kg 힘 미터 퍼 세크야. 오케이? 거기 9.8을 곱하면 735가 될 거야. 미국, 영국은 단위계가 파운드라는 무게 단위를 쓰거든. 파운드가 좀 달라. 1파운드가 약 450g 정도의 무게에 대한 값을 얘기하거든. 그래갖고 그 표현이 좀 달라서 마력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746와트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샀냐? 검은 동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있다가 없어졌어. 우진이는 아예 두 개 다 안 보였어. 자, 그래서 이게 마력의 단위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인류가 속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얘는 일반적으로 순간 인율에 대해서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오케이? 순간 인율에 대해서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P라고 하는 것은 T분의 W라고 했지. 맞아요? 여기에서 W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지? F 곱하기 S가 되지. 그럼 T분의 S가 뭐가 되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뭐가 되니? 속도 곱하기 힘의 크기가 이 관계를 갖게 된대.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대로 쓰면 P라는 것은 F 도트 V라고 써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해.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를
이런 걸 비교해 볼 수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의 엔진의 출력은 정해져 있지. 자동차의 엔진이 갖는 힘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동차가 1초 동안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일정해. 근데 자동차가 정지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언덕길을 올라갈 때 힘이 더 많이 필요하지. 힘이 더 많이 필요해. P가 일정할 때 힘이 커야 되거든. 그럼 속도는 어때야 돼? 느려야 되겠지. 그래서 출발할 때는 1단, 2단으로 출발을 하게 돼. 보통 1단으로. 자, 근데 평지를 달리고 있어. 평지를 달리면 힘이 많이 필요해? 덜 필요해? 힘이 많이 필요 없단 말이야. F가 작아. 그럼 속력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빠르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자, 높은 단에 기어를 이용해서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이야기야. 자,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거든. 일과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과 에너지 관계를 보자. 엄빈아, 에어컨 잠깐만 틀면 안 될까? 네? 에어컨 잠깐만 틀자. 너무 더워요.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틀지? 이런 거 잘 못 말해서. 은빈이 뻥쟁이야, 뻥쟁이. 제가요? 어, 제가요? 어, 대박. 처음 알았어요. 대박 뻥쟁이라고? 자, 그럼 일과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자, 에너지는 무엇을 에너지라고 합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에너지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 이 책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도 위치 에너지로 배웠지. 그지? 얘 포텐셜 에너지라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쓰고 있어. 포텐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포텐셜 무슨 뜻일까? 잠재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주고 있어. 위치 에너지라고 이 책에도 써 있고 중학교 과정도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고 있어. 고등학교부터는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서 쓰고 일부 선생님들은 포텐셜 위치 에너지를 같이 취급해서 쓰실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을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부르고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그 밖에 많이 사용하는 거로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등등등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를 보자. 주로 사용하는 역학적 에너지 단위로 줄이라는 에너지를 쓰게 돼. 뭐라고 부르지? 줄이라고 부르는데 1줄은 자, 뭐가 돼 버립니까? 1뉴턴 미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이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단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였지?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가 있었지? CAL 해놓고 뭐라고 읽어? 칼로리라고 하는데 1칼로리는
1칼로리는 몇 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까? 1칼로리는 약 4.2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킬로칼로리라는 정의를 내려줄 수 있거든.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를 의미해 줍니다. 1000칼로리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의 단위로 와트시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 이거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현된 에너지야. 오케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현된 에너지인데 1와트시라고 하는 것은 1와트 곱하기 1시간이야. 1와트는 1줄 퍼 세크이고, 자, 1시간은 얼마가 돼버리지? 3600초가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3600줄이라고 합니다. 아, 요즘 전기요금 뭐 메가줄 뭐 이런 거 쓰지? 모르겠어요. 와트를 쓰다가 요즘 일부 표현하는 거 보니까 메가줄 표현을 쓰더라. 메가줄이라는 것은 메가가 10의 6승이란 뜻이야. 집에서 사용하는 게 보통 100kWh를 쓰거든. 천인데요. 100이야. 그래요. 100kWh를 써.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얘가 36000이 돼버리지. 360 하나 더 있구나. 곱하기 킬로니까 얼마가 되니? 10의 3승 와트야. 그러면은 이게 3승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360 메가와트가 되는 거야. 메가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메가줄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더라. 뉴스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근데 숫자가 워낙 커지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와트시라는 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 전기 보면은 뭐 전체 사용하게 몇 킬로와트시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가격만 됐다 크게 써놔서 잘 안 보여요. 가격만 됐다 크게 써놔서 잘 안 보여요. 그거 나중에 따져보면 관리비 이상하게 붙이는데 가끔 있어. 가끔 있어. 그래갖고 그거를 감사하려고 아파트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자, 그래서 3600줄에 해당한다. 또 에너지 단위로 EV라고 쓰는 게 있어. 얼마 전에 했다, 그지? 클리닉 시간에 했네 이거. EV 뭐라고 읽지?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서 전자볼트인데 1전자볼트라는 것은 자, 1전자 한 개가 즉 얘가 갖는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짜리 전하가 1볼트만큼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 또는 한 일이 되어 버려서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지? 여기 말고 생명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도 있구나. ATP라는 에너지 단위를 쓰기도 하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했던 것. 그지? 그래서 1ATP는 몇 킬로칼로리에 해당하니? 약 7.3킬로칼로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다. 옛날에는 광합성 과정에서 암반응, 명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게 36 ATP가 만들어진다라고인가 배웠을 거야. 그래갖고 막 썼는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34kg 34 ATP인가 생긴다며. 32. 그래갖고 그게 그렇게 된 거래. 상우쌤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그 들었어요. 측정이 점점 이제 정확해지면서 그게 줄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생명은 요즘 또 바뀌는 거 있다? 요즘 또 점점 바뀌어. 왜? 그 속까지 막 우리가 더 분해해서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그걸 들어가게 되니까 요즘은 더 정확해진 값들을 많이 바뀌고 있어. 아니 권희한테 그러지 마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이틀 동안 먹고 자고 부럽다. 신나게 먹고 자고 했는데 저도 밥 사주세요. 뭐 이슈가 있어야지 밥 사주지. 네? 이슈가 있어야지. 이슈가 없어도 사주셔야죠. 네가 뭐 1등으로 과거 들어갔다던가 아니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과거 내신이 뭐 1등이라던가 아니 그럼 안 되잖아요. 2학년 마치고 서울대 가볍게 그냥 들어갔다던가.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야 진짜 잘 먹어. 선생님도 김밥 먹고 있는데 김밥도 못 먹어요 저는 지금. 왜? 돈이 없어요. 그지야? 네. 또 한 달 용돈 하루 만에 다 써버리니까 그렇지. 다 썼어요. 네.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요. 용돈 받은 지 너 10일도 안 됐잖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아니 티켓 사느라. 근데 저 콘서트 가요. 저승 가는 티켓? 콘서트 가요. 어? 저승 콘서트? 아니 아까 그 저승사자와 불나방들? 저 김밥 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었어요. 도시락 갖다 김밥은 싸줄 수 있다. 에휴, 저걸 어떻게? 자, 그러면 에너지의 양에 대한 얘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과 에너지 관계라고 바꿔서도 될 것 같아. 일과 에너지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물체애라고 하자. 일을 해주면 이건 물체가 일을 받았지. 물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물체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물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물체 일을 해줬어. 선아, 물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당연하지. 자, 반면에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W라고 하는 것은 델타 E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W가 양의 값이면 델타 E가 양의 값이란 뜻이야. 얘는 에너지 증가. 반면에 W가 음의 값이면 물체의 에너지도 뭐가 돼? 감소하는. 자, 1 에너지 정리를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1과 에너지 관계인데 좀 더 정확한 얘기들은 뒤쪽이었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274쪽에 밧줄 문제가 있거든. 풀어봐봐. 되게 재밌는 문제야. 자, 그러면 1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근데 저희 여름방학 때도 10시에 와요. 이번에 7월 2일부터 아마 학원 계획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고 준비가 들어갈 거야. 그래갖고 시간마다 아마 과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아마 최소 1시간 정도는 주당 최소 한 타임 정도는 너네들 자소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쓸 것 같아. 자소서들을 너무 엉터리들을 많이 써갖고 이번에는 그 조교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했었는데 조교선생님들이 잘못된 내용을 써놓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중간에 되게 힘들었거든. 힘들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미 제출해 버려서 그거를 맞춰주느라고 뒤지기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각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셔갖고 아마 그 부분을 지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아마 7월부터는 집에 노트북이든 패드든 있는 분들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거의 뭐 한 타임 이상은 그 지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진도를 빨리 뽑고 아마 9월쯤부터는 보통 이제 연태까지는 그랬거든. 원서 쌤하고 상우 쌤이 2단계 준비 주로 많이 해주시고 2단계 준비는 주로 뭘 하냐면 여러분들 방학 때 꼭 하셔야 돼. 몰라 그건 아직 선생님들마다 롤을 아직 정하지 않아 갖고 선생님들마다 롤을 정하지 않아 갖고 아직 모르는데 작년에는 원서 쌤하고 상우 쌤이 2단계 면접 준비하고 선생님이 3단계 면접 준비했거든.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2단계 준비할 때는 뭘 준비하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자소서 있지. 자소서에 진위 파악을 꼭 하거든. 2단계 면접 볼 때 진짜 막 그 면접관 선생님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태를 가는데 같은 선생님도 학생에 따라 무지 달라. 근데 초반에 면접 있는 사람들은 자소서 위주로 진위 파악을 해. 수학과학 활동들을 선생님 두 분이 수학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면접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갖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인과학 같은 진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 한 분하고 올해도 면접관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일 거야. 두 분이 들어가셔갖고 그거를 질문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 한 분하고 과학 선생님 세 분이 들어가시는데 과학 면접관님들은 대개 은퇴한 은퇴한 선생님들이야. 그래도 과학고에서 재직했던 선생님들 해갖고 주로 교장급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셔. 장학관까지 했던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이 책 보면 도움이 클게 옛날 용어도 같이 나오거든. 그 선생님들은 물리 용어가 바뀐 줄 모르셔. 포텐셜 에너지보다 위치 에너지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소서 질문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학원에서 주로 준비해 주는 게 자소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자기의 생기부가 있거든. 생기부 내용들이 있는데 생기부에서 뭘 물어보시면 세특이 있단 말이야. 수학과학 세특 또는 독서록. 심하면 독서록도 물어봐. 시간 날 때 내가 뭐 읽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면접 보기 전에. 9월 말부터 면접 시작하니까 보통. 그래서 이 생기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물어봐.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때 1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 세특에다가 보일-샤를 법칙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럼 보일 법칙이 뭐지? 샤를 법칙이 뭐지? 다 확인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중학교 교과 과정들을 꿰뚫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과정을 꿰뚫고 약간의 앞선 과정까지 알고 있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생기부 준비를 하고 3단계는 창의 인성이거든. 근데 이 인성은 너네들이 갖는 생각하고 정반대로 쓰면 아무 문제 없어. 아니 저 인성 완전 올바라서 저는 제 생각대로 써야 돼요. 네 생각대로 쓰면은 개빡쳐갖고 너 나가 이 아니 소리 저 인성 완전 들으니까. 올바다니까. 창의 면접은 서술형 문항 평가들이야. 그래서 이 수준은 중학교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데 중학교 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응?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을 꿰뚫고 있으면 훨씬 더 쉬운데 고등학교 내용만 갖고도 못 풀고 중학교 내용 그것만 갖고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요 단계 준비를 주로 얘를 할 거야. 인성은 안 해. 인성 왜 안 해요? 너희들이 인성이 나쁜 걸 아니까. 저 인성 완전 예를 들어서 인성 문제 이런 게 있거든. 은빈이와 유나가 같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 둘이 싸우고 있다. 저 맞아요. 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세요. 뭐 이딴 식이야. 저 맞아요. 저 이번에 미쳐요. 진각 인성 어디서 싸우고 인곽 없대? 진각 진곽? 그럼 인곽도 없는데? 이러니까 없지. 응?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그렇게 말하는데 수과학에 포함시켜서 수과학에. 인성이 섞여 들어갈 때도 있거든. 미친 거 아니야? 여. 근데 인성에서 내가 들었는데. 근데 기존의 인성은 이래. 봐봐. 오늘 갔다 왔니? 아니 저번에 갔는데 그게 창의 인성 그게 아니고 창의 융합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창의. 융합. 융합? 인성 융합. 그래서 인성 아무도 안 할 건데 인성이 그래.
너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아니 애새끼들 참 맞아야 정신 차리죠. 어디서 밖에서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지랄이요. 공공기관은 아닌데. 공공기관이죠. 놀이터가 공공기관이야? 놀이터는 뭐 뭐 동사무소 뭐 산하기관이야 거기? 네. 올. 그 단지 딱 공공장소. 공공장 그렇죠. 그럼 대답할 게 막막하잖아. 그러니까요 인성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가서 존나 패버린다 뭐 이런 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안 끼어드는 게 제일 최선이긴 하죠. 길에서 보니까 은빈이 1년 후배가 담배를 피고 있다. 은빈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 같이 가서 쭈그리고 피워. 멋진 친구야. 저러면 인성은 다 꽝인 거야. 그래갖고 창의를 준비하게 되는데 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도를 좀 못 나가. 그래서 창의는 임박해가지고 더 많이 할 거고 그냥 일주일에 이것도 한두 타임 정도 그 정도만 할 것 같아. 뭐 한 타임 정도 일주일 한 3개월 쌓이면 양이 엄청날 테니까. 그래갖고 이거 준비를 할 텐데 요거 창의 면접할 때는 주로 발표식 수업을 많이 시킬 거예요. 발표식 수업.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누구든 받아갖고 걔를 다 발표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근데 독서로 쓰기 싫어요. 구글링해. 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독서로 쓰는 거 되게 싫어요. 선생님이 읽는 것도 싫고 쓰는 것도 싫어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까지 독후감 숙제 있잖아. 그럼 선생님 한 학년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 전 방학 때 냈던 거를 표지만 바꿔 달고 제목을 누나한테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그냥 들고 가요. 그 정도면 준수하신 거 아니에요? 내긴 하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선녀남 거 있었어요. 원고지에 베껴 쓰는 것도 싫어요. 뭐것도 안 했다고? 선녀남 선녀남 거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선녀와 나무꾼도 안 읽었다고? 선녀와 나무꾼을 썼다고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선녀와 나무꾼만 썼어요. 숙제로. 매번 썼다는 얘기잖아. 숙제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 그거 쓰기도 싫어갖고 누나 냈던 거 바꿔 표지도 누나한테 써달라고 그래갖고 내 이름 그냥 갖고 갔다니까. 문화를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진짜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이런 분들이 계셔. 왜 독후감 페이지마다 색연필로 체크를 하시니? 저 맞아요. 정신 차리죠. 그럼 내가 그거를 다 써야 되잖아 새로. 물자 낭비잖아. 원고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요? 옛날 빨간 원고지 이렇게 해갖고 편지지처럼 묶어갖고 팔았잖아. 그래요? 그래갖고 난 그거 체크한 선생님 진짜 싫어. 맞아요. 제목을 잘못 썼다. 자, 역학적 에너지다. 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운동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kinetic 에너지야. kinetic 에너지라고 주로 얘기하지. kinetic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인데 이 키네틱 에너지라는 걸로부터 기호를 EP라고 많이 쓴다. 나중에 올라가면 얘를 K라고 더 많이 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K2라고도 쓴다. 그래서 K자 들어가면 운동의 에너지 E 포함해서 기억해두면 편리할 것 같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해. 얘는 달리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이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시험 범위로 다 할 거야, 그치? 맞죠? 이걸 다음 주에 또 해야 되잖아. 죄송해요. 제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눈 아파. 이거 시험 범위잖아, 이번에. 네. 5단원과 6단원 들어간 사람 없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니네 또 들어가? 그냥 물리 단원만 통째로. 효성중학교 왜 그래 또. 그리고 거기에 기단. 괜찮아 나도 기단해. 기단이 몇 단원이야? 2단원 맨 끝에 거. 2단원 맨 끝에? 저희 원래 기단도 들어가려 했는데
진도가 내려가지고 쌤들이 자. 시험하느라 진도 조절시키고.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그럼 네 건 따로 뽑아야 되잖아. 5단원 거를 학원서 3, 4, 5단원 한 거 같은데 5단원 했나? 아, 모르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원석 쌤이 조사해 갔니? 시험 범위? 또 이상한 단원 들어간 학교 있니? 3, 4, 5 외에 또 다른 단원 들어간 사람. 니네 2단원하고 2단원, 3단원, 5단원? 5단원이 물리단원이요. 그럴걸? 네? 6단원인가? 몰라요. 2학기 첫 단원 아닌가? 아 6단원인가? 6단원은 그래? 5단원, 4단원, 5단원이 생물이니? 네. 그 유전자 나오고. 그럼 2, 3, 자 2, 3, 6. 애매하다. 자 그러면 2, 3은 6 맞네. 5단원이 생명이에요. 2, 3은 6 맞다고. 아, 맞죠. 자 그러면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쓸까? 일단 이 P라고 써줄게. 많이 쓰는 대로 학교 시험 끝날 때까지 이 P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고 있다. 단위는 줄인데 이때 단위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 또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써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운동의 측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이거 안 쓰고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어떤 한 물체가 정지해 있어요. 자, 정지해 있는데 이 물체는 질량이 지금 m의 질량을 갖고 속도는 처음 속도가 0이었대요. 가만히 있는 물체에게 힘이 작용했어요.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에 작용한 이 힘은 물체를 무슨 운동 시켜주지? 등가 속도 운동을 시켜주지. 이때 가속도 크기는 Fm에 의해서 m분의 F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물체는 지금 S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V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2상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5가지 공식. 야, 서진이가 얻어먹을 게 많겠다. 상현아, 등가속도 운동의 5가지 공식. 너가 막히면 나한테 오잖아. 왜 말해? V는 V 어. 플러스 2분의 AT 그냥 AT 또 상현이도 한 달 반 사이 엄청 아이가 변했구나. 유나! 다행이다. 성능 보이세요 플러스 AT. 그다음에 맞지 않았어? 서진이 커닝한다. 그 다음에 맞아. 땡. 순서 상관없어요. 어? 순서. 그냥 해봐봐. 2의 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S는 2분의 V 플러스 V 제로 2분의 V 플러스 제곱. 계속 해봐. V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또 이게 기억이 안 나. 두 번째 거. 그냥 힌트. 두 번째 거. 힌트. 두 번째 거. 2분의 1 있었는데. 그냥 뭐 마이너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 서훈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 5가지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 너 했잖아, 빨리. 했어? 어, 언제 했어요? 다 공부했어. 미쳤다. 영상 다 왔구나. 다 봤지. 이거지. 이게 신일이지. 신일 빠리빠리 해야 돼. 솔직히. 쑥스러워서? 넌 이미 끝났어. 아니야, 기회 한 번 더 줄게. 그런 거 없어요. 땡. 얘는 심지어 맞았는데 땡이잖아요. V 제곱 플러스 2분의 1. 뒤질랜드. 야, 이래 갖고 갖고 가서 어떡하려고. 건이는 알 것 같아.
건이 아니까 안 물어보지. 자, 얘는 등가수 직선운동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보자. 세 번째 식이 얼마지?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V0가 얼마가 돼? 0이거든. 이 식에다가 2분의 m을 곱해 볼게. 2분의 m을 곱하면 얘는 뭐가 되지? ma 곱하기 s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ma가 바로 뭐가 되지?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지. 그렇다면 물체에 해준 일의 크기는 자 f 곱하기 s이고 이 값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렇게 변화된 이 값이 바로 물체가 얻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를 해주면 에너지가 된다며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한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이게 운동 에너지와는 매우 중요한 관계야. 이 책에서는 충돌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책에서 이거 증명하는 과정 없거든. 그래서 이 관계를 기억해 두자. 자, 이거를 응용한 게 1 에너지 정리야. 여기부터는 쓰지 마. 다음 시간에 새로 써줄게요. 정확히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야. 이걸 1 에너지 정리라고도 해. 지금 했던 거 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진행해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찰에 어떤 면이 있는데 물체가 처음에 V0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질량이 m이야. 이 물체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 거리 s만큼 변이를 시켜봤어요. 자, 이때 물체가 갖게 된 속력은 V라고 합니다. 물체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 힘은 m분의 f라는 자 가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f라는 힘에 의해서 이런 가속도를 갖게 됐어. EAS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니까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돼버리고 곱하기 얼마? 2분의 m을 전체 식에다 곱해버리게 되면 얘는 ma 곱하기 s라는 값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된다라고 하지. 이게 F거든. 따라서 물체에게 해준 일의 크기는 자 F 곱하기 S가 돼버리고 얘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즉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물체에 가해진 만큼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드리고 자 포텐셜 에너지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시험 끝나고 오실 때부터는 자소서 쓸 준비 어느 정도 해갖고 오셔야 돼. 학원에서 아마 얘기 전달 갈 거야. 선생님 근데 2학기 고사 있잖아요. 2학기 고사. 2학기 고사도 들어가요? 2학기 고사도 나중에 생기고 통합생기고 가서 제출하라고 해. 그럼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1단계 합격에는 과거 합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그걸 통합해서 제출해서 C가 나오면은 합격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만 나오면 되는 거죠? 아니 B도 쪽팔리게 B가. 아니 설렁설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네가 문제 된다 그래. 미치게 하지 말자. 세상에 설렁설렁 해갖고 되는 건 설렁탕밖에 없어. 그러면은 과거 떨어지면 그냥 버려도 돼요?